다음은 이제 곱셈 정리하자고. 곱셈 정리. 선생님 여기 적어준 것 중에 얘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했지. 덧셈 정리가 뭐냐면 A 합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와 B의 합사건.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에 관한 정리가 덧셈 정리인데, 곱셈 정리는 요거에 관한 정리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A가 일어날 확률이 PA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얘야. 안 그래?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겠지. 이걸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한다. 곱셈 정리.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하려면 요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조건부 확률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조건부 확률 자체가 B 바 A가 P의 뭐분의? A분의라 그랬지.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넘기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P의 A 교집합 B는 얘를 넘기면 PA 곱하기 P의 B 바 A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P의 A 바 B에도 A 교집합 B가 들어있잖아요. 그치? 이거는 P의 뭐분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니까 얘를 넘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P의 B 곱하기 P의 A 바 B라고 써도 된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의 분모에 PB가 있으니까 PB가 약분되고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요거의 분모에 PA가 있으니까 PA가 약분되고 A 교집합 B가 있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한다. 곱셈 정리.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요. A가 일어날 확률이 0.3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은 0.6. P의 A 교집합 A 바 B가 일어날 확률이 0.4일 때 P의 B 바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고? A 교집합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고 얘가 있으면은 얘가 P의 B분의 어떻게 된다고? P의 A 교집합 B잖아, 그렇지?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를 알면 요것도 구할 수 있는 거야. PA분의 A 교집합 B니까. PA도 주어져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개념 체크 2번. 7장의 경품 응모권 중에서 3장의 당첨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씩 2장의 응모권을 뽑을 때 뽑힌 2장 모두 당첨권의 확률을 구해라. 어떻게 계산해? 이거 사실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지. 7장의 응모권 중에 3장의 당첨권이 들어있는 상자 한 장씩 2장을 꺼내는데 2장 다 당첨이 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첫 번째에 당첨권을 하나 뽑으면 당첨될 확률이 몇이야? 7분의 3, 그치? 근데 얘는 2장 다 당첨될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럼 첫 번째 7분의 3이 됐어.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두 번째도 당첨이어야 돼. 당첨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치? 전체는 6개 남았고. 그래서 6개분의 당첨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확률이라고. 우리 사실 뭐 이런 거 몰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도 당첨이고 두 번째도 당첨이라면 첫 번째 당첨이 될 확률은 7분의 3이고 첫 번째 당첨이 된 다음에 두 번째도 당첨이 되는 경우는 6분의 2라는 거야. 이거라고. 첫 번째 당첨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6개 중에 2개만 당첨권이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활용이다. 86번 확률의 곱셈 정리 10장의 복권 중 4장의 당첨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 을의 순서로 각각 한 장씩 뽑을 때 다음을 구하라. 1번 갑, 을이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 할 수 있겠지. 갑이 뽑으려면 갑 먼저 뽑는데 갑, 을 순서로 뽑으니까 갑이 당첨될 확률이 몇이야? 10분의 4. 그 다음에 을이 당첨돼야지 갑, 을이 모두 당첨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을이 당첨될 확률이 몇이야? 9분의 3 이렇게. 2번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갑이 뽑은 다음에 을이 뽑는 경우. 두 번째는 갑은 꽝을 뽑고 을이 당첨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갑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될 확률이 몇일까? 위에 거지, 그치?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이야. 또는 갑은 꽝을 뽑는 거지. 꽝을 뽑을 확률은 몇이야? 10분의 6이야. 잠깐만.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는구만. 그럼 여기가 9분의 3이 아니지. 다시 넣지 않으니까 9분의 3이 맞지. 다시 넣지 않으니까 여기도 전체는 9장이 되는 거고. 그치? 한 장 뽑아버렸으니까. 당첨 복권은 아직도 몇 장? 4장이다. 그래서 여기 4장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2번의 확률이 나오겠다. 할 수 있겠지. 그 밑에 유제,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것도 나와. 비가 온 다음날 다시 비가 올 확률은 0.6이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0.8이다. 그러면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몇일까? 다시 한번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왔어.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몇이라고? 0.6. 근데 여기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그럼 몇이라고? 0.8이라. 그럼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요.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이 확률은 몇이겠어? 0.4겠지. 왜냐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전체 경우의 수니까. 비가 안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몇이야? 0.2라는 거지. 자, 월요일날 비가 왔다. 월요일날 비가 왔어. 화요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화요일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화요일날 비가 온 다음에는 수요일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렇지? 얘도 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올 확률은 몇일까? 비가 왔어 벌써. 그럼 화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0.6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수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0.6 이렇게 되는 거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갈 확률은 0.6이에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갈 확률이 0.6. 동그라미에서 x로 갈 확률은 0.4. x에서 동그라미로 올 확률은 0.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0.36 나오고 여기는 84, 3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은 0.68, 68%의 확률로 수요일도 비가 올 것이다. 이게 되니? 뭐 이상해? 질문해봐. 뭐 이상해요? 이게 되니? 언제 더 먼저 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이면 더하고 and면 곱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치? 네. 화요일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얘네도 확률은 더해야지. 그치? 넘어갑니다. 대표형 특질, 확률의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돌 4개와 검은 바둑돌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바둑돌 2개와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다. A, B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택해서 두 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바둑돌 한 개와 검은 바둑돌 한 개가 나왔다. 벌써 나와 버렸어. 그치? 벌써 나와 버렸다고. 나왔을 때 벌써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얘는 조건부 확률인 거야. 오케이? 조건부 확률. 이때 바둑돌 두 개가 모두 주머니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무슨 뜻이냐면 택한 주머니가 A였을 확률을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머니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꺼냈더니 흰공 검공이 딱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이게 내가 택한 주머니가 A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겠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흰공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A 주머니에서 꺼내서 흰공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B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흰공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가 분모에 오는 거야. 오케이? 분모에는 그래서 A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과 B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택한 게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분모에다 똑같이 써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 이런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 자, 그럼 A 주머니에서 흰공, 검은공 나올 확률은 몇일까? A 주머니는 흰 거가 4개고 검은 거가 3개. B 주머니는 흰 거가 2개고 검은 게 4개래. 3개? 그럼 여기는 A에서 흰공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을 확률은 몇일까? A는 전체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지, 그치? 7개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중에서 1개를 뽑았고 검은 공 중에서 1개를 뽑은 거죠. 검은 공 3개야, 3개. 31. B 주머니는 전체가 몇 개? 6개. 6개의 공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중에서 1개를 뽑는 거고 검은 공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여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모든 경우 대신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흰 공 하나, 검은 하나 나왔을 때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 몇이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분모에 있는 7C2는 전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이제 나머지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4, 3, 12 더하기 2, 4, 8분의 12 해가지고 20분의 12 4, 5, 20, 4, 3, 12에서 5분의 3이 답이 되시겠다. 보이죠? 여기 60이었구만. 잘못 계산해.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유제 87-1.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A, B 두 대의 기계가 각각 전체 제품의 30%와 70%를 생산하고 그 제품 중 불량품은 각각 5%, 4%라고 한다. 제품 중 임의로 한 개를 꺼냈더니 불량품일 때 불량품이 A 기계에서 만들었을 확률을 구하라. 우와. 위에 있는 거랑 조금 틀리지, 그치? 위에 있는 거랑 조금 틀린 게 말이야. 위에 있는 건 말이야. 주머니가 2개인데 A 주머니를 택할 확률은 몇이야? 주머니가 A, B 2개야. A 주머니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치? 오케이? 그럼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안 붙였어, 일부러. 분모 문제 똑같으니까.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으려면 먼저 A 주머니를 택해야 돼.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 B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으려면 먼저 B 주머니를 택해야 된다. B 주머니를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꼭 뽑는단 말이지. A 주머니를 택했을 확률은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이때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했으니까 없앨 수 있잖아요.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밑에는 유제는 좀 틀려. 왜냐면 A 기계, B 기계의 제품 생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야.
불량품이 나와버렸어. 불량품일 때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야. 분모에는 불량품일 경우들이 전부 나와야 된다. 불량품일 경우는 A에서 불량품일 경우랑 B에서 불량품일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떤 제품이 A에서 생산된 물건일 확률은 몇이야? 어떤 제품이 A에서 생산된 물건일 확률은 30%란 말이야. 30%. 오케이? A에서 생산된 물건 중에서 불량률은 몇 퍼센트라고? 5%니까 여기다 0.05를 곱해주는 거야. 불량률 5%. 그럼 이게 어떤 제품이 불량품인데 이게 A 제품에서 불량품일 확률이라고. B 제품에서 불량품일 확률은? B 제품일 확률은 70%예요. 0.7. 그치? 그 다음에 불량률은 몇? 0.04라는 거지. 4%니까. 이때 이 중에 한 개를 꺼내는데 불량품이 A 기기에서 만들어진 확률 얘를 넣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조건부 확률이다. 지금 계속 조건부 확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이제 독립과 정성을 해봅시다. 독립과 정성. 독립은 뭐고 종속이 뭐냐? 독립과 종속 서로 반대말 같은 거지, 그렇지? 독립은 뭐야? 지배하는 거? 지배당하는 거? 아예. 그러니까 독립은 서로 독립적인 거야, 그렇지? 종속은 한쪽이 속해 있는 건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두 개가 독립이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독립적이야. 오케이? X하고 Y가 있는데 X가 1부터 2 사이고 Y가 3부터 4 사이라고 해보자. 그럼 X가 변하면 Y가 변하니? 아니지, 그치? 이런 걸 독립 변수라고 그래.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근데 X 더하기 Y가 3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때? X 값이 1이면 Y 값은 2이고 X가 0이면 Y는 3이잖아. X가 변하면 Y도 변해야 되지, 그치? 서로 영향을 미치면은 종속 변수라고 그래. 종속적이다. 오케이? 인과관계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말이야.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A가 일어날 A가 일어나는데 뭐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변하면 그럼 서로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랑 또 다른 어떤 애가 있어. 학생이야. 내가 반에서 1등 할 확률 이 얘가 반에서 1등 할 확률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냐면 내가 1등을 하면 얘가 1등이 아닐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1등을 하면 내가 1등 못하는 거 아니야. 뭔가 관계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독립은 뭐야? 서로 영향이 없는 거야.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영향이 없다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확률이 변하지 않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든 변함없이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러면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쪽에서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 다른 놈이 저쪽에서 동전을 던지고 있어. 오케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얘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건 앞면이 안 나오건 상관이 없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뜻이라고. 똑같이 이렇게도 표현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B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은 다음에 일어나든 그냥 A 혼자 일어날 확률하고 같을 거라는 거지. 요걸 만족하면 우리가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 만약에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두 사건은 종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서로 영향을 준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요거를 조사해 보면 돼. 얘네들이 같아. 요거 계산하기는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런 방법을 써. 만약에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곱셈 정리의 모양이 조금 바뀌어. 곱셈 정리 모양이 조금 바뀌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개념 68에 나와 있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곱셈 정리가 모양이 변해. 곱셈 정리는 원래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A, B 두 사건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요게 된다 그랬어. 요게 그치? 요게 이제 PA분의 PA 교집합 B 아니야 그치? PA가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PA 교집합 B, PA 교집합이 같아지는 건데 A, B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얘랑 뭐랑 똑같은 거야?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혼자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독립이면은 이 곱셈 정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PB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독립이. 근데 곱셈 정리 이렇게 쓸 수도 있어. P의 B 곱하기 P의 뭐 A 바 B라고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가 기본부 확률이 P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P의 B가 약분이 돼가지고 P의 교집합 B가 P의 교집합 B 같아지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이 확률이 뭐랑 똑같다고?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이 독립이면 B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인 말이지 곱셈 정리는 이 경우든 전부 다 이 식이 나오면 이거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두 사건이 독립이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냥 각각 일어날 확률을 서로 곱해준 거랑 같아. 오케이?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다. 거꾸로 요게 성립하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점검해보는 게 아니고 예를 해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A 교집합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 서로 곱이면은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 밑에 있는 개념 체크 한번 봅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해라. PA가 0.5고 PB가 0.6이래. PA 교집합 B는 0.4다. 이게 뭐라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지, 그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이야? 6, 5, 30이잖아. 0.3이잖아. 같지 않지? 같지 않으니까 종속인 거야. 독립이 아니고. 얘는 어때? 0.25랑 0.4랑 곱하면 어떻게 돼? 0.1 맞아? 그럼 얘네들은 서로 독립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대표용 88, 독립과 종속 해봅시다. 한 개의 주사를 잡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짝재리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것만을 거기서 임대로 골라라. 이렇게 한다.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보는 거야 일단. PA는 몇이야? PA.
주사위를 던지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지 확률이니까. 그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PB, B가 일어날 확률은 소수니까 2, 3, 5 똑같네. 그러니까 A는 뭐냐면 A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홀수니까 1, 3, 5 이렇게 쓰는 거야. B라는 사건은 소수니까 2, 3, 5 이렇게 쓰는 거야. C라는 사건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주사를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5하고 6이지, 그치? 그러면 3분의 1이네. 잘 봐.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 알아보려면 P의 A 교집합 B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A이면서 동시에 B. A이면서 동시에 B. A와 B의 교집합. 홀수이면서 소수. 그치? 뭐야? A 교집합 B가 뭐야? 3호잖아, 3호. 그럼 3호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PA 곱하기 PB랑 똑같아? 얘네들이 곱이랑 똑같아? 아니. 아니니까 독립이 아니다. 이게 돼? 이렇게 한다. B와 C. B 교집합 C를 구해봐. B 교집합 C는 몇 개야? 얘네들의 교집합 몇 개야? 한 개지? 이게 6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곱이냐고 이래. 곱하면 6분의 1 나오네? 그러면 서로 독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 던져 소수에 나오는 거랑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랑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5 이상의 눈이 나오고 소수에 나올 확률이나 5 이상의 눈이 안 나오고 소수에 나오고 눈이 나올 확률은 똑같다는 거지. 알겠니? 자, 여기 밑에 유제, 이 대표형이랑 유제랑 지금 풀어봐.